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조합이 가족 여러분. 이번 코너는 내가 사랑한 공간입니다. 본인이 살면서 영감을 받았던 공간이나 아니면은 이 공간 덕분에 내가 점프업을 했던 공간이나 그런 공간들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오늘 첫 번째 손님 전원태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작아도 이기는 마케터 전원태라고 합니다. 네, 작아도 이기는 마케팅이라는 책을 최근에 새로 내셨죠. 네. 본인이 뭐 작가이긴 하지만 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현재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작가는 뭐 작가는 뭐 요새 책이 명함이 된다고 해서 네네. 본업은 지금 현재는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메트라이프 생명에서 CMO Chief Marketing Officer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 전에도 대단한 곳에서 일을 많이 하셨죠? 맥도날드, 네, 파리바게뜨, 네, SK 플래닛, 그리고 이제 P&G에서 오랫동안 브랜드 매니저를 했었고, 네네. P&G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맡았던 브랜드가 조금 더 친숙하실 거예요. 페브리즈, 서밋 치즈, 오랄비, 칫솔 치아, 우리 집에 다 있는 것들이네요. 프링글스, 감자칩이죠. 제가 좀 저희 즐겨 먹는 거네요. 네. 배터리, 듀라셀. 그런 브랜드들을 맡았어요. 진짜 우리 생활에서 아주 익숙한 브랜드들의 마케팅을 오랫동안 담당하고 계셨네요. 진짜 마케팅의 대가까지는 아니지만 중가? 잔뼈가 굵은? 잔뼈가 굵은. 그럼 이 분야에서 얼마나 하셨어요? 20년 정도 됐네요. 2000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들을 쭉 해서 지금 2020년이니까 대가 가기 직전에 있으시는 중가 정도 되는 중가 지금 마케팅의 중가 CMO님을 모시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 본인 소개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하셨고 내가 사랑한 공간이야, 이 코너 이름이. 근데 본인이 사랑하는 공간이 한 군데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공간이죠?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BGM 깔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맥도날드입니다. 이 맛이 4,900원 매골데이. 그래서 책 표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노란색으로 하신 거죠? 네, 노란색 맥도날드를 약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갔죠. 왜 맥도날드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공간에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게스트로 초청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사랑하는 공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민을 해봤어요. 네, 뭐 와이프가 와이프랑 첫 만난 공간도 있을 거고, 그쵸. 첫 키스한 공간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걸 다 제치고 맥도날드가 선정이 됐어요. 뭔가 들려드릴 만한 스토리가 있는 공간이어야 하잖아요. 여러 개의 공간 중에 제 마음에 와닿고 사랑하는 공간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맥도날드가 떠올랐어요. 제가 딱 맥도날드 하는 순간에 알았어요. 제가 이미 작가님 책을 읽었거든요. 작은 햄버거 가게가 맥도날드처럼, 작은 스타트업이 구글처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이 제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조합이 가족 중에 또 작은 점포를 운영하시거나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에게 오늘 되게 유익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은 가게가 맥도날드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 쉬시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우리 지금 저도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비법이다, 이런 거 정말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안 받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네네. 방이 어두워요. 지금 이렇게 환하지만 방에 다 이렇게 어둡습니다. 거기에 불을 켜려면 뭘 해야 되죠? 스위치를 올려야죠. 그렇죠. 나만의 스위치를 찾아서 탁 키면 됩니다. 그 스위치를 어떻게 찾죠? 그 스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내 사업을 들여다보면 잘 되는데 어딘가 막혀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의 환경과 또 어떤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그쵸. 제 책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마윈도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피터 틸이라고 하는 그 실리콘밸리 대가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세상에 페이스북은 2번 다시 안 나온다. 구글도 2번 다시 안 나온다. 모든 사업에 성공하는 환경은 저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전략으로 똑같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또 작은 가게가 맥도날드처럼 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또 내 사업 안에서 이걸
막혀 있는 걸 뚫어주고 네네. 꺼진 불을 켜주는 나만의 스위치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걸 어떻게 찾는 방법은 이 책에서 그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네.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지금은 어디쯤 있나? 또 내 고객은 누군가? 나는 고객에게 어떤 약속을 했나? 또 약속을 고객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나? 팔지 않아도 고객을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잘 되는 가게를 만들려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들을 스스로 하고 네. 거기에서 내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내 사업과 내 고객에게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다 보면 네네. 분명히 이제 찾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거를 자세히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지금 맛배기만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맥도날드도 사실은 작은 햄버거 가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맥도날드의 스위치는 뭐였나요? 맥도날드는 1955년도에 네네. 그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죠. 이제 이 가게를 처음 시작을 했죠. 네네네. 네네. 근데 실은 그 1호점 맥도날드 첫 번째 맥도날드를 세운 거는 이 창업주인 레이 크락이 아니에요. 아 누구신가요? 맥도날드 형제예요. 맥도날드 형제. 네네네. 사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 조그마한 햄버거 가게. 조그마한 햄버거 네네. 가게였어요. 네네네.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는 조그마한 햄버거 가게였고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분은 시카고에서 밀크쉐이크 만드는 멀티믹서 기계를 팔고 있는 웹판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8개를 만드는 기계인데 한 가게에다 하나만 팔아도 대박인. 보통은 이 밀크쉐이크 만드는 걸 손으로 하든지 예전에는 그랬죠. 그렇죠. 한 번에 그냥 하나씩 만드는 기계를 쓰고 있었는데 요거는 한 번에 8개를 만드니까 굉장히 이 트래픽이 많은 그런 가게에만 한 개를 팔까 말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서부에 있는 맥도날드라고 하는 가게에서 아니 8대를 달라고 8대를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한 개도 소화를 못 하는데 어떻게 8대를 달라고 하지? 그러고는 이분이 신기해가지고 그 가게로 달려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햄버거 가게가 정말 혁신적으로 보통 그 당시만 해도 햄버거 가게에 가서 주문을 하면 햄버거가 나오는데 2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리고 그랬어요. 그쵸. 이 가게는 주문하니까 1분 내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뭐 있는데도 그냥 금세 막 빠지는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 맥도날드 형제가 지금으로 치면 당연한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있지 않았던 약간 분업 시스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너는 나눠서 패티를 구워, 너는 빵을 뭐 이렇게 싸, 너는 뭐 감자를 튀겨, 너는 햄버거가 나오면 그걸 랩지에 싸서 포장을 해. 이렇게 해서 분업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1분 내에 쫙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죠. 너무 놀랍다. 이런 가게는 지금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고는 맥도날드 형제한테 가서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내자. 이렇게 이제 꼬시기 시작해.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막 거절을 하다가 한번 해볼까? 뭐 다 거두절미하고 하면 결국은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레이 크락이 이 맥도날드의 1호점 가맹점 1호점을 시카고 근처에 있는 데스플레이스에다 내요. 그러고 난 이거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제 막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생각만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만큼.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진짜 줄 서서 먹는데 시카고에서는 안 된 거죠. 네, 안 된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품질이 안 나오고 특히 감자튀김이 지금 스위치를 찾아서 지금 계속 스토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자, 스위치를 얼른 찾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감자튀김. 자. 죄송해요. 제가 스위치를 확 껐네요.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한 맥도날드 형제는 그냥 이 조그마한 가게 하나로만 만족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출발점부터 다르죠. 그래서 비전이 달라요. 시작한 사람이 아닌데도 레이 크락은 이걸 보고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는 전 미국인들이 모일 수 있는 정말 교회랑 학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제3의 장소를 만들 수 있겠다는 비전을 거기서 봐요.
그리고 네네. 레이크락은 이거는 프랜차이즈화해서 미국에 수천 개를 만들겠다는 그림을 딱 그리죠. 그리고 이거를 표준화해서 가맹점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 하나의 가게가 잘 되도록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네네. 표준화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맥도날드를 조그만한 가게 하나에서 지금 100조가 넘는 대기업으로 만들었던 최초의 스위치예요. 표준화였네요. 네. 근데 저는 그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내부에 계셨으니까 저는 생각이라는 생각 들었어요. 마인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작은 햄버거 가게, 우리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만족하는 햄버거 가게를 하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나는 이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에서 저는 그 스위치가 맞아요.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결국 사업의 크기는 내 생각의 크기더라고요. 저 닭살 돋았어요. 오늘 이거 좀 제가 적어야 되겠어요. 사업의 크기는 내 생각의 크기다. 그래서 저도 책에 그런 얘기, 오래가는 것들이 비밀, 살짝 제 책 자랑하자면 오래가는 것들이 비밀에서 오래 가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그 방향으로, 그 에너지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스위치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표준화라고 하는 스위치를 켰죠? 그래서 네네.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뒤로도 되게 수많은 난관들에 봉착을 하죠. 뜻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감자튀김이 똑같은 레시피를 했는데 눅눅하게 나와. 바삭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돼? 막힌 거죠? 네네. 그럼 그거는 생산 공정에서 뭔가 스위치를 찾아서 켰어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의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메마른 바람이 네네. 창고에다 이렇게 보관해놓은, 자루 안에 보관해놓은 감자를 자동 건조해서. 근데 시카고는 동쪽이라 춥고 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처럼 똑같이 창고에 놔두면 감자가 눅눅해지고 마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는 별도로 시설을 해서 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갖다 놓고 보관하면서 감자를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말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시작하기 전에 몰랐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딱 해보니까 여기서 발견해가지고 뭐가 막혔네, 안 되네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고 네네.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스위치는 거기서 찾는 거죠. 그 뒤로도 제품의 스위치, 뭐 마케팅의 스위치, 또 어떤 유통의 스위치, 영업의 스위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단계마다 맥도날드가 지금 55년 시작해서 네네. 지금 뭐 거의 70년이 됐는데 네네네. 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찾지만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찾아 나가는 동력은 결국에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거를 10,000개짜리 매장을 가진 뭐 100조 원짜리 회사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맡길 때만 스위치를 찾아요. 그런데 내가 요 매장 하나만 해서 그냥 난 요 정도로 만족할 거야 라고 하면은 뭐 하나가 막혀도 그렇게 애타게 찾지 않아요. 그게 없어도 한 개를 잘 돌아가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네.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위치가 한 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내가 이 사춘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거기에 어떤 스위치가 필요한 것처럼 삶에도 스위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처럼 우리 사무실도 이제 스위치가 다 이렇게 다르게 불이 켜지잖아요. 방방마다. 그래서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넘어갈 때 그게 우리가 성장이라는 거겠죠. 성장이라는 그렇죠.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각각의 필요한 스위치가 다르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잘 키는 거. 오늘 나는 큰 사업을 하고 싶다. 작은 가게지만 좀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스위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마케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제품을 만드는 거, 네.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거, 또 뭐 가게를 하더라도 공간을 꾸미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 그렇죠. 근데 공간 인테리어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또 어떤 운영을 하는 매뉴얼이 그렇죠. 있고 고객을 어떻게 이제 적객할 것인가 하는 서비스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광고하는 부분도 있어요. SNS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
이제 디스플레이 뭐 광고를 하는 것도 네, 있고 네. 프로모션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 고객 그 로열티 관리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잘 되게 한다는 건 이 모든 그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데 끝에서부터 끝까지 제품부터 네네. 서비스까지 모든 영역들을 다 아우르는 것들인데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네네. 강의나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한 군데만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페이스북 마케팅 잘 되는 법, 뭐 인스타 마케팅 잘하는 법. 유튜브 마케팅 잘하는 법. 네, 많죠 그런 거. 네. 근데 그거를 잘해서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다른 곳에서 뭔가 막힌 거거든요. 공간에서 막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제품에서 막힐 수도 있고. 근데 결국 그거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사장님이 그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지고 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책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는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풀어줘서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네. 걸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케팅 스위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네. 좀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좀 써보자. 이 책이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제가 여기 추천서도 썼잖아요. 강력 추천. 아, 강력 이랑도 추천. 작가 강력 추천. 아니 왜냐하면 많이 좀 이렇게 자기 분야에 오랫동안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책을 되게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많이 못 배워가지고 박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박사님이신가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쉽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이제 제 책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너무 책이 영광입니다. 쉽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네. 네. 서울대 나오신 분 중에 어쩌다 서울대. 어쩌다 서울대 나오신 분 중에서 가장 마케팅 책을 쉽게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말 작은 가게들이 뭐 SNS 마케팅 중요하죠, 공간 중요하죠, 뭐 전시 다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어떤 나만의 단계 스위치를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이제 공간이라는 스위치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죠. 사업 네네.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시야, 그 시야를 좀 폭넓게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또 이제 좁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영역을 정말 내가 좀 파봐야겠다. 여기가 정말 나의 중요한 스위치다. 그러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 생겨죠. 너무 네. 우리 서로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네. 지금 책 속에 보면 자청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서울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회계사까지 따시고 맥도날드에서 또 뭐 아시아에서 주는 뭐 최고의 마케팅 상도 수상하시고 뭐 엄청나시잖아요. 우리나라 마케팅에 정말 그 정석이랄까 그런 코스를 밟아 오셨는데 자청님 얘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또 자청님 잘 알거든요. 사실 자청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네. 누가 봐도 자청님인지 알아요. 자청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자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인플루언서들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 알았죠. 저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챕터에 사실 사람들은 마케팅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펼쳐나가는 중에 제가 사실 그 근래 책을 쓰고 있던 당시에 사실 자청님 실명이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자청님. 그 유튜브를 봤어요. 보고 자수성가 청년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본인의 이제 과거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히키코모리의 뭐 오타쿠의 게임 뭐 중독자의 정말 막 약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뭐 그런 과거를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 책을 읽고 내가 정말 이제 깨닫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본인을 변화시켰고 또 그 책에서 얻은 지식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이란 걸 알게 됐고 또 그 마케팅 지식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래서 오늘의 되게 성공한 뭐 연봉 10억에 자수성가 청년이 되었다. 연봉 10억 넘으시잖아요. 자수성가 청년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인상이 되게 깊게 남았어서. 근데 저는 또 마케터니까. 야, 저분은
저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되게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리잖아요. 수천만 원을 막 수익을 올리시고 연봉 10억을 올리시고 사실 이 세계가 냉정해서 실력이 없으면 예, 뭐 수천만 원은 고사하고 몇백만 원도 힘들어요. 한번 맡겨보고 실력 없네 그러면은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청님은 본인이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월수천 연봉 10억의 성과를 낸다고 하는 건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케팅 무슨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죠. 전공자 입장에서 엄청 하나죠. 서울대에서 마케팅 전공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중간 해보니까 이게 무슨 여기서는 뭐 학벌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회사에 있냐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실력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P&D 출신이에요, 나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안 알아줘요. 그거는 그냥 내가 이 회사 다니고 있다는 것 뿐이지 정말 여기서는 내가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실력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건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자청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해내신 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나아요. 정말 그 분야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올라오고 자기를 증명해서 그 버는 돈은 어디서 올까요? 다른 사람이 주니까. 그 실력과 성과를 인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니까 그 돈을 버는 거죠. 오히려 저처럼 대기업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월급을 주잖아요. 물론 뭐 매년마다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량주 대표님이나 자청님처럼 필드에서 냉정하게 정말 막 매일매일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고 검증받아야 되는 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감명을 받아서 이제 그 책에다가 인용을 했었어요. 대단하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마케팅이란 뭘까요? 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케팅이란 뭘까요? 또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는 마케팅이란 뭘까요? 이제 화두를 던지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인용을 했었죠. 그래서 자청님 때문에 뭐 속상해서 책을 나도 써야겠다 뭐 이래서 쓰신 건 아니에요. 그냥 속상한다. 자청님의 어떤 그 유튜브에서 그런 표현 많이 쓰시더라고요. 열등감? 뭐 열등감 가진 분들 많이 만났다고? 근데 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젊었을 때, 뭐 20대, 30대 때는 나보다 되게 뛰어난 사람을 보면 저도 막 질투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뛰어난 사람들 보면 되게 좋아요. 그쵸. 배우고 싶고 맞아요. 되게 좋은 배울 수 있는 기회네. 그래서 그런 분들 봤었을 때 되게 막 자극이 되더라고요. 나도 더 노력해야겠구나. 그리고 전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쭉 컸잖아요. 그럼 회사라고 하는 울타리 이게 나를 막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어느 정도는 커버를 쳐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또 그걸로 검증을 받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거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젊은 이제 마케터들의 많이, 자극을 받아서 많이 자극을 받았고 나도 이제 뭐 40이 넘어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쭉 20년 동안 마케팅을 해왔는데 스스로도 한번 테스트 해보자. 책을 써보면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내가 명함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직급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마케팅 지식 또 마케팅 내공은 어느 정도 될까? 그걸 한번 스스로 좀 검증을 해보자. 약간 이런 동기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 경험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 쓰시라고 너무 많이 얘기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스위치가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맞죠. 그 부분에 막혔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게 세상에 되게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책 쓰시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죠. 여러 번 얘기했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너무 마케팅 잘하시고 맥도날드에서 상도 받으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런 거 이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나눠 달라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푸시를 했고 또 이렇게 푸시했는데 쓰시더라고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사 뭐 홍보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자극이 되고 그 자극이 결국은 좋은 결과물로 또 타인에게 스위치가 되는 이 아름다운 미풍양속 너무 좋습니다. 자.